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질볼트 테일러, 옮긴이는 장호연, 출판사는 율북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의 뇌과학자인 질볼트 테일러가 37세의 나이에 뇌졸중에 걸려 뇌가 무너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뇌과학자로서 자신이 느낀 것, 경험한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담백하게 써내려간 기록입니다. 뇌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뇌가 지닌 힘을 역설한 그녀의 이야기는 TED 무대에 소개되어 500만 조회수의 인기 강자가 되었고 오프라 인프리 쇼에도 소개되어 환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힌 그녀의 이야기는 뇌에 관한 가장 과학적이고 경이로운 기록물이자 무너짐과 다시 일어설을 겪은 한 사람의 투쟁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뇌에 대한 진실을 밝힌 실화로서 미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출간되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뇌졸중이 내게 안겨준 통찰. 뇌졸중을 겪기 전에는 좌뇌의 세포들이 우뇌의 세포들을 지배했다. 왼쪽 뇌의 판단을 내리고 분석하는 성격이 내 개성을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출혈이 일어나 좌뇌의 언어 중추 세포들이 망가지자 더 이상 오른쪽 뇌의 세포들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두 성격이 두개골에 공존하는 느낌이 들었다. 뇌의 양쪽은 그저 신경 차원에서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받아들이는 정보 유형에 두는 가치도 확연히 달라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드러냈다. 나는 뇌졸중 경험을 통해 우뇌의식의 핵심에는 마음의 깊은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평화와 사랑, 기쁨, 공감을 표현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극인 두 성격이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것을 경험한다. 실제로 내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신의 성격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머리가 뭔가를 하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반대의 일을 시키는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구별하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성과 몸의 본능을 말하기도 하고 남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마음, 양의 의식과 음의 의식을 대비시키는 사람도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의 추종자라면 감각하는 마음과 직관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과 지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것이다. 경험에 따라 두 구조물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든 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양쪽 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회복 과정에서 나는 양측 방구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생각을 좌우하는 성격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중요한 문제였다. 내 운의 성격의 밑바탕에는 깊은 마음의 평화와 공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운의 이런 성격을 담당하는 회로를 가동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내는 평화와 공감의 메시지도 많아지고 그만큼 세상에 더 많은 평화와 공감이 쌓이게 된다. 결국 어느 뇌가 어떤 유형의 정보를 처리하는지는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개인으로서 나아가
인류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신경해부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좌뇌의 어느 중추와 정의연합 영역이 기능을 멈추었을 때 내 운에는 깊은 마음의 평화 상태에 들어섰다. 앤드류 느버그와 유진 다킬리 박사가 몇 년 전에 수행한 뇌 연구를 통해서 당시 나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단일 광자 방출 단층 검사 기술을 사용하여 종교적 혹은 영적 경험의 밑바탕에 있는 신경 해부 구조를 확인했다. 우리가 개인의 존재에서 벗어나 우주, 신, 열반, 극도, 행복감과 하나 되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뇌의 어느 부위가 관여하는지 확인하는 연구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티베트 수도승과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녀들을 불러 스펙트 기계 안에 들어가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올리게 했다. 이어 명상이 절정에 달하거나 신과 합의를 느끼는 순간 실을 잡아당기도록 했다. 이 실험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활동이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첫째, 좌뇌 언어 중추의 활동이 감소되어 뇌의 제잘거림이 멈추었다. 둘째, 좌뇌 상두정이랑에 위치한 정의연합 영역의 활동이 감소했다. 이 부위는 우리가 신체의 경계를 확인하도록 돕는 곳이다. 이곳의 활동이 억제되거나 감각계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의 양이 줄어들면 우리는 공간감을 잃고 우리 몸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최근 이런 연구 덕분에 좌뇌의 언어 중추가 침묵하고 왼쪽 정의연합 영역이 정상적인 감각을 입력받지 못했을 때 내 의식이 바뀌어 몸의 고체가 아니라 유동체로 지각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낀 것을 신경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오른쪽 뇌와 왼쪽 뇌. 양측 방구가 각자 정보를 처리하는 성향을 보면 독자적인 가치 체계와 서로 판이한 성격을 가진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성격 모두를 잘 다스려 뇌의 양쪽 능력과 개성을 잘 활용한다. 각각의 능력을 잘 조절하고 북돋아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편향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양상의 경직된 사고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과의 끈을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공상에 빠져 지내는 사람도 있다. 두 성격 사이의 균형을 잘 잡으면 변화를 기꺼이 수용할 만큼 인지력이 유연하면서도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현실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타고난 인지적 재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삶의 질이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이해심 넘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양측 방구의 성격은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고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서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지금은 내 친구들도 내가 어떻게 어깨를 드는지, 어떻게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지만 보고도 같이 있던 방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알아챈다. 나의 은혜에게는 지금 여기가 전부다. 고삐 풀린 열정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다. 많이 웃고 아주 친절하다. 이와 달리 자네는 세세한 면에 집착하고 삶을 꽉 짜인 계획표에 따라 운영한다. 나의 진지한 면을 맡고 있다. 턱을 괴고 과거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 경계를 짓고 모든 것을 옳거나 그른 것,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눈살을 찌푸리는 식으로 판단을 드러낸다. 오른쪽 뇌는 현재 순간의 풍요로움에 모든 걸 맞춘다.
삶에 대한 고마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하다. 매사에 만족하고 정이 많고 넉넉히 끌어안고 한결같이 낙관적이다. 운해의 성격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라본다.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한다. 기온이 어제보다 쌀쌀하다. 괜찮다. 오늘 비가 온다는데 그래도 상관없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오른쪽 뇌는 모든 사람을 인류라는 가족의 평등한 일원이라고 여긴다. 영토라든가 인종, 종교 같은 인위적인 경계에 상관하지 않는다. 오른쪽 뇌의 현재 순간 외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 순간이 감각들로 채워진다. 출생이나 죽음은 현재 순간에 일어난다. 기쁨의 경험 역시 현재 순간에 일어난다. 우리 자신보다 거대한 존재를 지각하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 또한 현재 순간에 일어난다. 운해에는 지금 이 순간만이 끝없이 계속 이어진다. 뇌출혈이 안겨준 가장 큰 축복은 순수함과 내적 기쁨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를 회복하고 강화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뇌졸중 덕분에 나는 다시 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세상을 마음껏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절박한 위험이 없어서 세상을 안전하게 느꼈고 마치 내 집 뒤뜰인 것처럼 걸었다. 오른쪽 뇌가 움직일 때 우리는 인류의 가능성이라는 직무를 이루고 있는 색실들이다. 삶은 축복이며 우리 모두 현재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내 운해의 성격은 모험심이 강하고 풍요로움을 찬양하고 사교에 능하다. 비언어적 소통에 탁월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알아내 감정이입에 능숙하다. 또한 감정의 몰입이 일어나 우주와 하나됨을 느낀다. 나의 종교적 마음이 머무는 곳도 운해에 있다. 덕분에 나는 현명한 관찰자가 되었다. 직관과 현명한 고차원적 의식이 여기서 생긴다. 오른쪽 뇌는 항상 현재형이며 시간 감각이 없다. 운해의 타고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낡은 정보가 담긴 파일을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좌뇌로 판단을 내린 후에는 파일 업데이트를 위해 선뜻 오른쪽 뇌로 넘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판단을 한번 내리고 나면 그 결정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깨닫기로 지배욕이 강한 좌뇌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제한적인 두개골 공간을 개방적인 운해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오른쪽 뇌는 새로운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틀에서 벗어나 사고한다. 틀을 만든 장본인인 좌뇌가 세운 규칙과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창의력의 발휘에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혼란이 창의적인 과정의 첫 단계임을 잘 안다. 그 눈동 감각이 뛰어나고 기민하며 육체가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사랑한다. 내 세포들이 직감이라는 통로를 통해 보내는 미묘한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며 촉감과 경험을 통해 배운다. 내 운해는 자유를 찬양하며 과거에 발목이 잡히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 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삶과 세포들의 건강을 존중한다. 그리고 내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의 일원인 당신의 몸과 우리의 정신건강을 염려하며 이 땅의 모든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 오른쪽 뇌의 의식은 적혈구를 제외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어머니 난자와 아버지 정자가 결합했을 때 만들어진 처음의 세포와 똑같은 분자적 지성이 들어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내 오른쪽 뇌는 내가 50개조의 분자들이 만들어낸 생명임을 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정교한 구조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내부의 박자에 맞춰 열정적으로 행진한다. 경계의 지각에서 완전히 노연한 오른쪽 뇌는 이렇게 소리친다. 나는 모든 것의 일부이다. 이 땅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친절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기에 왔다. 운해는 살아있는 모든 개체들이 서로 통하는 것을 본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운해의 성격을 깨닫기를 바란다. 운해가 개방적이고 열정적으로 삶을 껴안는 것을 칭송하긴 했지만 사실 좌뇌의 능력도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회복에 걸린 10년의 세월 동안 내가 보다 큰 비중을 두며 에너지를 쏟은 것은 바로 이 부위였다. 왼쪽 뇌는 모든 에너지, 지금 이 순간에 관한 모든 정보, 그리고 오른쪽 뇌가 인식한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여 감당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낸다. 좌뇌는 내가 외부 세계와 소통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운해가 이미지들을 콜라주로 생각한다면 좌뇌는 언어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내게 말을 건넨다. 뇌의 죄잘거림을 통해 내가 삶에 뒤처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좌뇌의 언어 중추가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영원한 우주 흐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존재, 단이라고 견고한 존재가 된다. 정보 조직 능력에 관한 한 좌뇌보다 뛰어난 도구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범주화하고 조직하고 설명하고 판단하고 날카롭게 분석할 줄 아는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찬찬히 생각하고 계산하는 일에 능하다. 실제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이론화하고 합리화하고 기억하느라 늘 분주하다. 완벽주의자이며 회사나 집안을 책임지는 놀라운 관리인이다. 모든 것은 그에 맞는 자리가 있고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해. 이것이 왼쪽 뇌의 좌우명이다. 오른쪽 뇌가 인간적인 사랑을 높이 산다면 왼쪽 뇌는 재정과 경제에 관심이 많다. 행위의 측면에서 볼 때 왼쪽 뇌는 여러 일들을 동시에 척척 해내는 멀티태스킹을 즐긴다. 참으로 바쁜 꿀벌이며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기도 한다. 순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계 조작에 능숙하다. 차이와 개성에 집중할 수 있는 타고난 일꾼이다. 왼쪽 뇌는 특히 패턴 파악을 잘한다. 그래서 다량의 정보를 재빨리 처리할 수 있다.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경험을 따라잡기 위해 놀라울 만치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오른쪽 뇌의 처리 속도는 괭이질에 가깝다. 오른쪽 뇌가 게으러질 수 있다면 왼쪽 뇌는 지나치게 들뜰 수 있다. 양측 방구의 사고 속도와 정보 처리 방식의 차이, 그리고 사고, 말, 행동 가운데 무엇을 관장하는가 하는 차이는 처리 가능한 감각 정보의 유형이 서로 다른 것과 관계가 있다. 오른쪽 뇌는 빛의 긴 파장을 지각한다. 그래서 운해의 시각적인 지각은 다소 불분명해 보인다. 모서리를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물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큰 그림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뱃속의 꾸르륵 소리와 같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 만들어내는 낮은 주파수 소리와 통한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생리작용에 주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달리 왼쪽 뇌는 짧은 광파를 지각해 날카로운 경계를 명확히 분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있는 대상들 사이의 경계를 확인하는 일에 선수다. 또한 자네의 언어 중추는 높은 주파수 소리에 민감해서
보통 언어와 관련된 톤을 감지하고 구분하고 해석하는 일을 돕는다. 좌뇌의 가장 뛰어난 특질로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재주를 빼놓을 수가 없다. 좌뇌의 언어 중추에서 이야기를 담당하는 부위는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바깥 세상을 이해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다. 세부 사항들을 입수해서 하나로 엮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왼쪽 뇌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이다. 실제 자료 사이에 틈이 있으면 이를 감쪽같이 배운다. 게다가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시나리오를 지어내기까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든 싫든 진심으로 공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왼쪽 뇌가 이런 감정 회로에 접속해서 만일의 가능성을 다 살펴본다. 왼쪽 뇌의 언어 중추가 회복되어 다시 기능하기 시작하자 나는 머릿속 이야기꾼이 최소한의 자료로 어떻게 결론을 끌어내는지 관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오랫동안 이야기꾼의 익살맞은 행동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적어도 왼쪽 뇌가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나머지 뇌가 정말 믿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왼쪽 뇌의 성격과 능력이 회복되는 내내 나는 좌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내게 굉장히 중요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아는 것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야기꾼이 혹시라도 내 삶의 극적인 사건이나 심적인 외상을 자극할지 몰라 경계해야 했다. 내가 회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왼쪽 뇌의 부위가 있다. 비열하게 굴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나 자신이나 남들에게 막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좌뇌의 성격이 있다. 회복 과정 중에 나는 고집스럽고 오만하고 비꼬기 좋아하고 질투심 많은 내 성격을 담당하는 부위가 상처받은 왼쪽 뇌의 자아 중추 신경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위는 나를 지독한 패배자로 만들고 원한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복수를 꾸미게 한다. 이런 성격을 되살리면 새롭게 찾은 운의 순수함을 위협할 게 분명했다. 나는 이런 낡은 회로들을 그냥 내버려둔 채 좌뇌의 자아 중추를 회복하려고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책임감이란 특정 순간 감각계로 들어오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변형계 감정 프로그램도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가 완전히 멈추는 데는 90초 정도가 걸린다. 가령 분노라는 감정은 자동으로 유발되도록 설계된 반응이다. 어떤 계기로 인해 뇌가 분비한 화학물질이 몸에 차오르고 우리는 생리적으로 반응을 겪게 된다. 최초 자극이 있고 90초 안에 분노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의 자동 반응은 끝이 난다. 그런데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그 회로에 계속해서 돌도록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신경회로에 다시 접속할지 아니면 감정을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생리현상으로 사라지게 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반응할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이때 미리 프로그래밍된 반응의 패턴 변형계에 익숙해져 자동 조정장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 쉽다. 나는 고차적 피질세포가 변형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더 많이 주목할수록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동회로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주시하면서 힘을 기르고 의식적으로 더 많은 선택을 내린다.
장기적으로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책임지려는 것이다.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그 감정 회로에 접속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괜찮아진다. 결국 그 생각을 멈출 의식적인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몸 상태나 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언제든 오른쪽 의식으로 넘어가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뇌졸중 덕분에 의식적으로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고통스러운 감정의 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고 무거운지 생각하면 상대를 공감의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신의 행동과 실수를 자신만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다. 마음의 깊은 평화를 느끼고 친절함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를 위한 선택이다. 타인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한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